498. 요거 이제 가역 반응의 예로 제가 들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석회 동굴이에요. 이게 석회암이야, 석회암. CaCO3가 석회암이라는 건 중학교 때도 배워. 조개 껍다고. 조개 껍데기가 모여서 석회암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반응은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고 역반응은 이제 녹았다가 다시 이제 물에 녹으면은 그 수용액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역반응을 진행을 해. 그러면 이제 종유석이라든가 석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왔다리 갔다리 두 개로 돼 있으니까 뭐 무조건 가역 반응이다 맞는 얘기고요.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자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반응은 이 반응이니까 기체가 반응물로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종유석이 생성될 땐 역반응이니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지만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것은 반대예요. 알았죠? 기체가 발생한다는 틀렸죠. 그 다음에 종이석과 석순이 생성된 반응에 의해서 반응물은 그렇죠. 반응물은 탄산수소 칼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500번 때는 507번, 508번, 509번. 507번. 자, 이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것 중에 하나야. 화학 평형에서 농도 변화량은 항상 개수비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NO2하고 N2O4는 1대 2이다. 자, 그것도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부피가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실린더는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몰수비는 항상 2대 1을 이루거든. 2대 1, 2대 1. 변화량의 비도 2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무색이다 그렇지는 않고요. 온도에 따라서 갈색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그다음엔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성 속도와 분해 속도는 같다. 맞는 거죠. 알겠지? 508번. 얘도 밀폐된 일정한 부피의 용기예요. 자, 그리고 평형을 이루었대요. 그렇다면 먼저 기억은 용기 속의 산소와 오존의 농도는 일정하다. 그렇죠. 이건 무조건 틀렸고. 알았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틀렸고요. 그 다음엔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용기 속에 존재하는 기체의 비는 3대 2인지 몰라. 뭐로 알아야지만 얘를 알 수 있냐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알아야지만 알 수 있죠. 평형상수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K가 산소의 농도의 3승하고 오존의 농도의 제곱승 되거든. 이 값을 알면 각각 얼마씩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몰라요. K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응한 몰수비는 3대 2가 되는 건 맞아.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반응한 몰수비가 3대 2인 건 맞지만 일정한 농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농도의 비가 3대 2인 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어? 자, 그래서 뭐 저기 부연에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 예를 들어 10개 넣었다고 해. 알겠지? 그럼 반응할 때 3하고 2하고 이렇게 반응하거든?
그럼 7이고 2야. 그지? 그럼 반응하는 애는 항상 몇 개수비를 따라가야 되는데 평형에서의 농도비가 개수비가 되진 않아. 다음 A가 B가 되는 반응이네요. 기억 틀렸지? 티처 이후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못 쓰는 거야. 가역 반응이니까. 티처 후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는 같다는 맞죠? 티처에 도달할 때까지 A의 감소량과 B의 감소량은 개수비가 1대1이니까 같다가 맞는 얘기죠. 개수비가 달라지면, 개수가 달라지면 뭐 다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는 같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니은하고 D가 214번. 중성 용액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이다. 그죠? 산성에는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렇고요. 디귿은 무조건 틀렸죠? 곱은 항상 10의 14승. 알았죠? KW는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디까지 했나 좀 봅시다. pH까지 했네. 물의 자동이오나.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할 거예요. 산연기. 산연기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산연기. 근데 이상하다. 물의 자동이오나. 정의, 그 다음에 4번이구나. 자동이오나. 다섯 번째 되겠다. 다섯 번째, 오늘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중화 반응이라는 걸 좀 할 거예요. 중화 반응. 5번. 자, 중화 반응은 자, 이런 반응인데 얘가 산이라 그래요. 그죠? 다 알죠? 산 HCl. NaOH는 염기라고 하고요. 그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NaCl과 같은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염과 물을 생성해요. 그래서 이 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온 결합 화합물 있잖아. 이온 결합 화합물을 다른 말로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과 물을 만드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용액에서 HCl은 H 플러스하고
Cl-로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고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로 이온화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실제로 반응하는 건 여기는 얘하고 얘가 실제로 반응하죠. 알겠지? 그래서 뭘 만드냐면 물을 만들게 되고요. 나머지 이온들은 Na 플러스하고 Cl-로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의 수용액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Na 플러스와 Cl-와 같은 이온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구경꾼 이온. 그다음에 반응에 참여한 이온을 가리켜서 알자 이온이라고 해요. 알자 이온은 H 플러스하고 OH-가 반응을 했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H2를 만드는 이런 반응을 가리켜서 알자 이온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나타내 주게 되면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면서 열이 생성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중화가 일어났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온도가 올라가. 알았지? 수용액 온도가 올라가요.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중화 반응이 뭐기 때문에 발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수용액의 부피가 커져요.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100ml하고 100ml가 반응하면 200이 되게 되죠. 실제로 200이 안 되고 200보다 커져요. 알았지? 하지만 화학원이잖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 화학 같지도 않은 화학 같죠. 알았어? 그럼 뭐 무시해도 되는데 이 온도는 안 그래. 온도만 잘 기억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봐봐봐. 이제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면 여기 앞에 11 보여? 안 보이겠지? 안 썼으니까. 원래 11 있잖아, 그치? 그 얘기가 뭐예요? 이 중화 반응에서는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와 그 다음에 반응한 OH의 마이너스 몰수는 항상 같은 거. 그렇잖아.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런 겁니다.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와 또 반응한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어떻다? 항상 같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관계는 말이야. 이제 산과 염기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얘기가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 봐봐. 자, HC 염산이거든. NaOH가 있어. 이 염산이 100개가 있다. NaOH 몇 개까지 반응하니?
100개, 100개 중화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염산 말고 질산이 있어. 여기다 NaOH가 가 있어. 왜? 질산이 100개가 있어. NaOH는 100개. 그러니까 뭐든 간에 어떤 산이든 간에 산에 있는 H 플러스의 몰수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산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 이게 황산이든 질산이든 아세트산이건 탄산이건 뭐 시트르산이건 관계가 없어. 무조건 H 플러스의 몰수에 따라서 반응한 OH 마이너스 몰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몰수를 수용액에서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그럼 우리 수용액에서 그거 배웠어요? 농도? 몰농도 배웠어? 몰농도. 나의 몰농도가 어떻게 되지? 그래.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야. 알겠지? 그럼 물질의 몰수를 따지려면 물질의 몰수를 구하려면 뭐에다 뭘 곱하면 돼? 응?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나?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에 해당하냐면 염산이면 염산, 질산이면 질산, 황산이면 황산의 몰수야. 그지? 그런데 염산이나 질산 같은 경우는 분자 하나당 H가 하나가 있지만 황산 두 개씩 있지. 그지? 그게 뭐냐면 가수라고 그래. 가수. 가수도 좀 정의하자. 가수. 자, 가수는 뭐냐면 일가산 같은 경우는 분자 하나당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일가산이야. 이가산은 이런 애들이 이가예요. H2SO. 그러니까 황산은 분자 하나에 H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이가산. 염기도 똑같아. 일가 염기도 있고 이가 염기도 있는데 얘는 KOH라든가 아니면 NaOH 같은 경우를 우리 일가 염기라 그래요. 그럼 이가 염기는 CaOH2 같은 애들을 이가 염기라 그럽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중화 반응에서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N을 곱해줘야 돼. 이 N이 뭐냐면 가수야, 가수. 일가냐, 이가냐. 알았지? 그러면 이 전체 항이 이게 이제 H 플러스의 몰수가 되는 거야. 알았죠?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염기에 몰농도가 있고 염기에 부피가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염기의 몰수지. 다시 말하면 NaOH라면 NaOH의 몰수에 해당하고 여기다 뭘 곱해? 역시 가수를 곱하게 되면 이 전체가 뭐에 해당하냐면 OH-의 몰수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가수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중화 반응에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N, M, V는 N-M-V-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쓴 요 식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산염기에 요 관계식을 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양적 관계.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그럼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0.1몰 농도 HCl 20ml가 있다. 그러면 0.2몰 농도의 NaOH는 얼마까지 들어가겠니? V가 미지수죠. 그러면 얘를 풀려면 위에 있는 조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둘 다 일가기 때문에 가수는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럼 0.1몰 농도짜리가 20이 들어갔대. 그러면 0.2몰 농도짜리는 9ml래. 그럼 두 값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겠지. 농도에다 부피를 곱한 값은. 그럼 부피가 얼마 나와요? V가 얼마 나와? 10. 그래서 10ml까지 반응을 해서 이제 중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또 이번에는 뭐 이런 거죠. X몰 농도의 황산이 있는데 얘가 10ml가 있어요. 0.2몰 농도의 NaOH는 20ml까지 반응을 했대. 그래서 중성이 됐대. X를 찾는 거야.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이제 황산이 2가야. 근데 X가 미지수고 10ml는 알고 있는 거죠. NaOH는 1가기 때문에 0.2에다 곱하기 20이야.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X 구할 수 있겠어? X 얼마예요? 응? 0. 0.1이에요? 0.1? 0.2? 0.2가 돼야지. 알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 실험을 해요. 그게 적정이래요. 중화 적정. 그래서 중화 적정에 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적정이다. 이 적정은 실험을 하는 그 실험을 하는 한 목적에 해당하는데 적정은 굉장히 다양한 적정이 있어요. 그럼 적정이 뭐냐는 얘기지. 적정은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수용에 의해서. 특정 물질 있잖아. 설탕의 농도가 얼마가 될지, 소금의 농도가 얼마가 될지. 알겠어요? 아니면은 염산의 농도가 얼마가 될지. 근데 이 농도, 수용액상에 있는 농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염분 알죠? 염분. 그지?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랜다. 우리 지구의 평균 염분이 얼마예요? 응? 웃기고 있네. 35.5%지? 근데 펌일 배워 안 배워? 배우지. 아이고, 이것들이 참 그런 거 모르면 무식하다 그래. 무식한 거. 뭐 이런 거지. 바다가 왜 짜? 바닷물이 왜 짜? 그러면 맷돌이 돌아가요. 노딸 소리 하죠. 어? 정 무식한 거야. 응. 뭐 엄마 아버지가 뭐 대학도 나오고 말이야. 뭐 나중에 커가지고 또 의사 될 사람은 의사까지 하고 있는데 애기가 물어봐. 의사인 부모한테. 바닷물이 왜 짜, 엄마? 맷돌 돌아가. 하늘이 왜 파래? 파란색 물감을 칠한 거야. 요따위 소리 더라고 무식한 거, 무식한 거. 알았지? 그럼 우리는 무식한 거, 무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과학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어쩌나. 야, 니네 어렸을 때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뭐니? 자연현상 아니야? 맞잖아. 야, 어렸을 때 대통령이 누가 될 거야? 이러고 물어봐? 이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야? 안 물어봐. 안 궁금해. 어? 남북이 분단된 것도 안 궁금해.
그냥 뭐 자연 현상들이 궁금한 거지. 그지? 음.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 선생님 참 옛날에는 선생님 아들한테 거의 신이었는데 이제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초등학교 때 뭐 얘기하면 그 뭐지 그 Y지 Y. Y책 알지? Y책에 있는 모든 얘기를 내 입에서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신기해. 걔는 책을 읽어야 아는 건데 아빠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운동회 가잖아. OX 퀴즈야. OX 퀴즈에 엄마들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O 하면 이렇게 있다가 또 X 하면 여기 몰려갔다 나중에 하잖아. 그거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내는 문제가 과학 문제지.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내잖아. 문제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다 맞췄겠죠 선생님은. 근데 이제 계속 나만 쫓아다니는 학부모가 하나 있었어. 어, 짜증나가지고 이제 X였거든 답이. O에 가 있었지. 따라오더라 그 아저씨. 잽싸게 잣대 1초에 계속 뛰어왔지. 그래서 그에 떨궜어. 결국 선생님 1등 했어. 1등. 상품을 준대. 그래서 갔지. 이만한 걸 주는 거야. 오, 큰 걸 주더라고. 뻥튀기 주더라고. 진짜 허무해가지고 난 또 뭐 청소 기구나 뭐 이런 거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야 뻥튀기 줘가지고 뻥튀기만 뒤지게 먹었어.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자연을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모르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바닷물에 염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측정했을까 이거지? 맛을 보고 측정했을까? 아, 짜? 아, 전라 짜? 아, 안 짜? 이거 아는 거야. 안 했겠지? 그러니까 염분을 측정했단 말이야. 그 염분을 측정할 때는 염화은을 써가지고, 질산은을 써가지고 적정이라는 거야. 알았어? 그 얘기. 심전 적정이야. 알겠지? 그 다음엔 여기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차 먹고 돌아다니면 음주 단속하잖아. 그지? 그럼 거기 알코올을 어떻게 측정할까 이거지? 측정했을 거 아니야. 후 불어가지고. 근데 후 불어서 어떻게 그게 알코올 측정이 되지? 신기하지? 그지? 그게 화학이야. 그거는 산화 환원 적정이었어. 산화 환원 반응 이용해가지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이용해서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야? 농도를 측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이물질의 이 수용액에 얘가 얼마 들어있는지, 과자에 나트륨이 얼마인지, 과자의 탄수화물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듯이 그러한 농도들을 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화학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알았어요? 그럼 중화적정은 뭐냐면 자 산이 얼마인데 농도가 몰라. 산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레몬즙을 했는데 레몬즙에 산이 있기는 해. 왜 시금하니까. 근데 거기에 농도가 얼마인지가 궁금했던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중화 적정은 농도를 모르는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이제 실험을 해야죠. 실험할 때는 실험 기구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게 있어요. 이 이름이 뭐죠? 응? 이거 뭐라 그래? 이 실험 기구 이름이 뭐야? 그렇지, 성과 플러스고. 실험은 해봤죠. 근데 이렇게 해서 HCl을 집어넣어.
20ml. 그러면 이 용액을 선생님이 미지 용액이라고 할게. 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뜻이야. unknown, unknown solution. 영어 알아? 자, 아무튼 미지 용액. 농도 몰라. 그래서 미지 용액이야. 그런데 이 미지 용액을 말이야. 미지 용액을 일정량을 집어넣어요. 일정량. 이거 20ml 보이네. 20ml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20ml를 집어넣을 때 어떤 실험 기구를 이용하냐면 피펫을 이용해요. 피펫. 피펫을 이용해서 일정량을 집어넣는. 피펫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냥 빨대 같아, 빨대. 이렇게. 여기 행여 먹었어. 여기 열려 있고. 눈금이 막 있어요. 여기 피펫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입을 대고 쭉 이렇게 빨아 당기다가 홀랑 넘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야. 입을 대면 안 되겠지? 입 대지 말라 그래. 쪽쪽이 있어, 쪽쪽이. 쪽 짜는 거 있어. 스포이드는 쪼만하죠. 이거는 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쪽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 올려가지고 수영열 잡아 올려서 특정한 뭐 10mm, 20mm 하고요. 더 작게는 뭐 0.1mm, 뭐 0.2mm, 뭐 또는 뭐 0.001mm까지도 다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피펫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피펫이에요. 실험할 때 피펫 많이 이용하는데 확 실험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니? 위험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물리. 물리 실험 제일 많이 하면 관찰? 관찰은 실험이 아니고 관찰이지. 실험 중에 관찰이 들어가죠. 화학 실험은 잘 안 합니다. 위험해서. 근데 뭐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실험하다 다치기도 하고 그래야지 뭘.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이 실험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실험 많이 했어.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여기 봐봐. 여기 각도가 다르다. 이 각도 다르지. 이 오른손 왼손 각도 똑같잖아. 이렇게. 그치? 봤잖아. 선생님이 각도가 달라. 확연히 다르잖아. 이게 다 안 펴져. 왜 그러냐면 이제 실험하다가 그 유리관 가지고 뭐 원래 이제 실험하면 유리 세공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게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얇은 유리관을 꽂다가 힘을 잘못 줘서 그게 부러진 거야. 이렇게 부러졌으니까 이 유리관이 이 손을 쭉 긁고 간 거지. 그래서 이게 다 날아간 거야. 근데 이제 유리관이 깨진 부분이 이게 찢어졌잖아. 어? 그럼 꼬매러 갔어. 얘 칼로 이렇게 딱 했으면 이렇게 꼬매면은 살이 안 떨어져 나가잖아. 근데 유리로 이렇게 긁었기 때문에 막 살이 헤어져 있거든. 그 꼬매고 남는 살을 자른 거야. 잘라낸 거야. 그러니까 살이 부족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 벌어져. 살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뭐 아직도 이렇게 흉터가 좀 남아 있어요. 안 생기지. 피부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할머니 가죽이지 가죽. 가죽. 가죽 같은 경우는 이쪽 가죽은 잘 늘어나질 않습니다. 얼굴은 막 늘어나요. 얼굴 늘어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얼굴 당겨가지고 여기서 다시 쪼개고 잘라내잖아. 그게 그거야. 주름 없애는 수술. 응. 주름 없애는 수술은 이렇게 잘라내 피부를 그리고 쭉 당겨 피부를 당긴 다음에 봉합을 해. 당긴 부분이 아니라 그 밑에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피부를 잘라내. 그럼 이제 팽팽해지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당겨.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흉터 안 남아요. 이쪽에. 그거잖아. 어른들이 아니라 그 약간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름 당기는. 어디가 안 돼? 목이 안 돼. 목.
목주름은 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목도 된대.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잡아당기지? 와, 우리나라 기술 최고인 것 같아. 예, 목주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요즘에 목주름 성형도 있대. 목주름은 뭐 젊은 사람들 20대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잠잘 때 베개 높게 베우자면 목주름이 생겨. 그래서 이제 베개 없이 이제 그 여자들 미용에 관심 있는 여자들은 벌써 어린 나이 때부터 목주름 없애려고 안 생기게 하려고 베개를 안 베우죠. 베개를 안 베든가 되게 낮은 베개를 베우죠. 베개 높은 베개 치면 여기 세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목주름 안. 그 베개를 높게 자면 목주름 생겨. 자, 뭐 하다 그랬죠 우리? 실험. 그래서 살이. 그래 되게 위험해서 안 해요. 안 하는데 실험을 하면 재밌긴 한데 이제 학교에 잘 안 하죠. 자, 피펫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빨대처럼 생겼어. 그다음엔 요렇게 생긴 게 긴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콕이라 그래가지고 콕이 달려있는 이런 형태의 또 실험 기구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애들 길어요. 이렇게. 이건 이름이 뭐니? 뷰렛이라고 들어봤어? 뷰렛 처음 들어봐? 뷰렛. 뷰렛 용액은 없어요. 베네딕트 용액. 어? 무슨 베네 베네딕트 용액 그 있잖아 뭐 어? 뷰렛 용액이란 거 뷰렛에 집어넣다는 얘기겠지? 뷰렛이야 뷰렛. 알았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뭘 집어넣는데 요게 이제 집어넣을 때 이 용액을 뭐라 그러냐면 표준 용액이라고. 0.1몰 농도의 NaOH 표준 용액. 그럼 왜 표준 용액이라 그러냐면 표준 용액은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해요. 맞죠? 그러니까 농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 만들 때 쓰는 실험 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1단원에서 배웠어. 뭐였지?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표준 용액을 제조를 합니다. 0.1몰 농도, 0.2몰 농도 뭐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하죠. 얘를 갖다 뷰렛에 집어넣는 거야. 이 뷰렛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봐봐. 이거는 측정 기구는 아니에요. 삼각 플라스크는. 그래도 눈금이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쭉 올라가서 맨 끝에 보면 얘를 뭐 500 이렇게 돼 있어. 알았지? 근데 얘는 눈금이 반대야. 눈금이 맨 위에가 0이야. 맨 위에가 0. 밑에는 뭐 50이건 100이건 이렇게 써 있겠지. 왜 그럴까? 얘는 얼마만큼을 반응을 했는가를 측정해 줄 때. 그러니까 0으로 딱 맞춰놓고 실험을 하면 20까지 딱 내려왔어. 그럼 얼마 쓴 거야? 20 쓴 거지, 그냥. 읽기 편하잖아. 맞지? 자, 20이었어. 20에서 쭉 내려서 30이 됐어. 얼마 반응 쓴 거야? 10을 쓴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눈금이 반대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콕을 열어요. 콕을 열게 되면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뭘 하죠? 중화 반응을 하죠, 뭘. HCl하고 NaOH가.
그럼 이제 중화점, 다시 말하면 중성이 되는 지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누가 염산한테 물어봐? 염산아, 뭐 중성 어디쯤 된 거야? 못 물어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지시학이라는 걸 이용해. 오, 지시학? 지시학 좀 볼까? 지시학. 영어로는 indicator, indicator, indicator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어떤 그 물질이 있냐면 약한 유기산이에요. 약한 유기산 좀 어렵다. 일단 약한 산은 약한 산. 근데 유기산은 뭐냐면 유기물. 아, 그러니까 더 쉽게는 식물의 염료. 어? 염료. 뭐 있잖아. 보라색을 띠는 양배추즙. 그럼 걔네들은 보라색의 염료거든. 맞지? 뭐 붉은색을 띠는 꽃잎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유기물의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산이야, 산. 중요한 건 산이야. 그러면 HCl에다 지식을 많이 떨구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HCl의 액성이 바뀌어.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지시약은 한두 방울 떨궈야 돼.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지시약을 집어넣었어.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 보라색 그 양배추즙이잖아. 양배추즙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양배추즙이 이런 형태라고 하자. H를 이제 쓴 거죠. 산이니까. 그리고 I에는 인디케이터 약자고. 그러니까 H가 있고 나머지 큰 덩어리가 있겠죠. 분자들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온화 할 수 있는 애예요. 이런 식으로 H 플러스 I 마이너스. 자, 그럼 봐봐. 이런 물질을 H 플러스가 많은 곳에 집어넣었어. 얘가 많이. 그 산성용액이지. 이제 그럼 얘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존재하겠니? 아니면 왼쪽처럼 존재하겠니? 이렇게 존재하겠지. H가 많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산성형이라고 해요. H가 붙어있는 형태. 다른 말로 산성용액에서 이런 형태를 이루는 거죠. 근데 염기성 용액이야. 그럼 염기는 뭐가 많죠? OH-가 많죠. 그러니까 OH-가 많으면 얘가 다 떨어져 나와. H가. 그지? 그럼 어떤 형태로 존재하겠니? 이러한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겠지. 그지? 그럼 얘를 가리켜서 염기성에서 이런 형태다 그래서 염기성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H가 붙었을 때 색깔과 H가 떨어졌을 때 색깔이 다르다면 모두 지시약으로 가능해요. 되게 많아, 지시약. 굉장히 많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빨간색이야. 빨간색. 어? 얘가 노란 색깔이야. 그럼 지시약이 가능한 거야. 그럼 빨간 색깔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빨간색이라는 얘기예요? 산성용에서 빨간색이라는 뜻이죠. 자, 노란색은 염기성용에서 노란 색깔이에요. 그러면 얘도 좀 많고 얘도 좀 많아. 한쪽이 많은 게 아니라 둘 다 많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색깔이야? 무슨 색깔? 주황색. 그럼 이거는 X를 모르는 거야. 이게 산성인지 중성인지 모르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시약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알아야 되는 지시약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크게 네 가지겠다. 리트머스는 중학교 때 배우죠. 이제 산성에서 빨간색, 염기성에선 푸른색. 알아?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요. 리트머스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 리트머스 종이에 관한 아주 재밌는, 나는 재밌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제 그런 어떤 게 있었냐면 도브라는 비누 알아? 비누 잘 안 써서 모르는구나. 이 도브가 있는데 아직도 있더라. 이 도브가 약산성 비누예요. 비누가 원래는 염기성이야. 염기성이 왜 안 좋냐면 우리 피부를 이렇게 피부가 약산성이에요.
우리 몸은 피부는 약산성인데 우리 몸 안은 약알칼리야. 다시 약염기성이야. 되게 달라요. 근데 피부가 약산성이야. 근데 염기로 막 이렇게 세안을 하죠. 연기로 막 세안을 합니다. 연기로 세안을 하게 되면 이 우리 피부는 연기성으로 바뀌겠지. 막 세수를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 항상성이 뭐냐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얘를 빨리 산성으로 돌려야 돼. 몸이 그런다고 우리 몸이. 그리고 약 산성을 돌리려면 뭐가 나오고 뭐가 분비해? 피지를 분비를 해. 피지 알죠? 기름.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그 약산성으로 돌아갑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뭐 그럼 분비할 때 열렸다가 모공이 분비하고 나면 다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잘 열리고 잘 닫아. 잘 열리고 잘 닫아.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개그림이 안 끼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근육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피지가 움뻑움뻑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 개그림이 껴. 알았어? 그럼 이제 이게 평상시는 어렸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지성으로 변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번들번들한 게 다 개그림이죠. 많이 있죠? 여기 길거리에. 아저씨들. 이게 개그림이에요. 알았어요? 그 왜? 음, 이걸 세안을 할 때 염기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한마디로 비누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 십몇 년 전인데 이제 산성 비누가 없었어. 산성비누. 지금은 뭐 지천에 뭐 여러분 이제 크린징 포미니 지라가 다 산성이에요. pH가 5.6 정도 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도브라는 회사에서 그걸 만들었으니까 선전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선전했냐면 다른 회사 비누가 있고 그 비누가 있어.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가 리트머스 종이 있지 리트머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 비누를 찍으면 무슨 색이 변해?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그러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대면 무슨 색으로 변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다른 애들은 이제 아무 음악도 없이 배경도 없이 찍어서 푸른색, 푸른색, 마지막에 도부야. 도부는 색깔이 안 변해. 무슨 의미야? 도부는 산성이다 이런 뜻이지.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도부 해가지고 나왔어. CF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내렸어요. 그렇지. 나는 알아먹었지. 야, 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옆에서 이 또 국어 선생이. 저 뭔 뜻이야? 그러길래. 나 국어 무시켜가지고 니들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또 싸잡아서 욕하고 막 이러거든요, 선생님이. 나 국어 이거 안 되겠어.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내렸어, 일주일 만에. 그 선전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 나는. 그래, 맞아. 이게 산성이란 뜻이구나. 피부는 산성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염기성이면 피지를 분비를 하는데 산성이면 덜 열리거든. 덜 열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뭘 써야 되냐면 크린징 폼을 항상 써야 돼요. 승재 알겠어? 비누로 쌓는 거 아니야. 얼굴은 크린징 폼으로. 아니라도 비누라도 산성 비누를 이용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크린징 폼이 제일 좋죠. 거기에 맞춰서 나왔으니까. 알겠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화학 선생이 있었어야지 되는데 난 그러진 않았거든.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이 별명이 자라였어, 자라. 자라. 응? 아니, 자라. 자라 알잖아, 그 저기 대가리가 대머리인 자라. 대머리였거든. 그래, 자라. 졸렸는데. 자,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어렸을 때부터 나도 이제 관리를 했을 텐데, 어우, 개기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했지만은 기름이 졸라 많아. 어이구 기름 봐라. 기름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승재 알겠지? 항상 그렇게 하고 또 한 김에 또 뭐 우리 연기성에서는 이제 그 뭐죠? 단백질을 잘 녹이죠. 샴푸가 단백질 저기 연기성이야. 그럼 샴푸하고 나서 바로 뭐 해야 돼? 뭐 린스해야지.
린스 트리트먼트 다 이게 산성이야. 그래서 염기성으로 바뀐 거를 잽싸게 중화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모발이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안 돼? 유지가 되는 거야. 샴푸만 하면 계속 뭐가 되냐면 이게 녹아요, 머리.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머리결이 안 좋아져.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돼. 두피는 하지 말죠. 근데 또 요즘엔 두피도 깔끔하게 해준 트리트먼트 나오죠. 두피는 하는 거 아니에요. 두피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트리트먼트의 성분 중에 뭐 두피는 이 두피에 있는 각질이 있거든요. 각질에 달라붙으면 각질이 두꺼워지면 안 돼. 깔끔하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성분 중에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성분을 이제 보완한 성분을 이용한 또 트리트먼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는 거 아니고, 린스는 웬만하면 쓰는 거 아니고, 린스는 꼭 써야 되겠으면, 그 머리카락만. 알았어, 머리카락만. 이렇게. 린스가 없어. 그러면 집에 있는 식초를 이용하면 돼. 아니, 식초를 퍼부으란 얘기가 아니라, 물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살짝 헹구는 거야. 그러면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뭐 그런 집은 거의 없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죠. 친구 중에 하나가 진짜 머리가 수세미야. 수세미야 수세미. 그래가지고 내가 야 집에 식초 있지? 식초 가지고 좀 해. 이 새끼가 식초를 그대로 쓴 거야. 아 냄새 나가지고 진짜 내가 식초를 떨어뜨려 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쓴 거야. 그냥 더 좋을 줄 알고 냄새 납니다. 안 빠져. 그랬던 옛날 일인데 요즘은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트리트먼트를 반드시 해야 돼. 알았어? 승지 알았니? 남자애들이 안 해. 우리 선생님 아들도 그렇게 얘기라도 안 해요. 귀찮다고 샴푸만 해요. 샴푸만. 어? 이게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막 수세미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그게 다 뭐야? 지금 배우는 산염기 반응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지시약이 있으면 이런 지시약들을 많이 떨구면 안 되는 그런 건데, 자, 대표적으로 리트머스 말고도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페노프탈레인, 메티로렌지, DTB. 아, 그래요? 자, 무지개 색깔 알아요? 무지개, 무지개, 빨, 주, 노, 초, 파, 남보. 무무, 빨주, 노초, 파. 자, 이거를 세 개씩 끊어.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뭐 라임은 괜찮지?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앞에 있는 건 페놀프 탈레인 색깔. 페놀프 탈레인. 가운데 메틸 오렌지. 끝에가 BTB. BTS 아니고 BTB. BTS 그거 부산에 무슨 공연하더라? 오늘 하는 거야, 오늘? 부산 무슨 엑스포 무슨 유치 저거 하는데. 난리더라야. 몽고에서도 왔대, 몽고. 참. 자, 읽는 방법 알려줄게요. 왼쪽은 산성, 오른쪽은 염기성. 자, 봐. 자, 페놀프탈렌. 자, 빨간색 어디서 빨간색이야? 염기성. 왼쪽에 있는 색깔이잖아, 염기성. 읽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 자, 메티로렌지. 자, 산성에서 무슨 색깔? 빨주 노니까 빨간색. 자, BTB. 산성에서 무슨 색깔? 어이, 그렇지. 염기성에서. 그렇지.
무지개 색깔만 알면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페놀프탈레인은 선생님 무문발로 썼는데 뭐 산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 뭐 중성에서 무색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얘는 뭐 무색이 나타날 때 뭐 산성인지 중성인지 몰라. 무색인데. 알았지? 그래서 이제 빨간색 확실하게 영이성일 때는 빨간색이야. 얘도 그래요. 메틸오렌지도 빨간색, 노란색이라 그러는데 이 노란색이 말이야. 염기성에서 노란색인데 중성일 때 노란색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주황색일 건 주황색은 두 색깔이 이제 합해졌으니까 주황색이고. 그러니까 얘도 산성일 때 확실하게 빨간색이 나타나.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액성을 따질 수가 없는 게 메틸오렌지. BTB는 노란색, 파란색 맞죠? 뭐 확실하게 산성일 때 노란색, 영이성일 때 파란색. 근데 초록색이라고 중성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가운데 색깔은 의미가 없어. 이쪽 끝에 있는 색깔들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알아는 둬야 됩니다. 그럼 뭐 자세한 사항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색깔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액성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지시약을 쓰인다는 것까지 알았네요. 자, 지시약에 관한 지식을 조금 쌓으시고요. 다시 가봅시다. 그럼 보세요. 귤렛의 콕을 열게 되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미중액인 염산이 반응을 해버려요. 그럼 지시약의 색깔이 딱 변할 때, 그때 콕을 딱 잠궈요. 그리고 나선 귤렛의 눈금을 읽게 되면 이 0.1몰 농도의 표준 용액은 이제 중화가 되니까 중화가 될 때까지 가능한 용액의 부피를 측정한다. 자, 앞으로는 중화가 될 때까지를 우리가 중화점이라 그럴 거예요. 알았지? 중화점. 그럼 부피를 측정한 거죠. 자, 그럼 염기, 몰농도 부피. 밑에는 염산, 염산의 몰농도 부피. 자, 보자. 염기의 농도 알아 몰라? 알죠? 표준용액이니까 0.1몰 농도. 자, V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뭐 할 거야 이제? 측정할 거 아니야? 실험을 통해서. 자, 산의 염산의 부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일정량. 그러면 얘만 모르네. 맞지? 그러면은 둘 다 일가기 때문에 가수는 1이고 이렇게 곱한 값은 서로 같다 그러면 미지수인 염산의 농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중화 적정은 최종적으로 양적 관계 NMV는 N-M-V-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중화 적정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상에서 이건 실험이고 문제나 또는 자료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자료상에서 그 자료를 해석해서 중화점을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지시야. 아니면 여기 이제 아주 정밀한 기계 pH 미터라고 해서 pH 미터 디지털로 탁 나와. pH가 딱 표시가 돼. 알았어.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화점을 알 수 있게끔 데이터가 주어져요. 그 데이터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좀 배울 겁니다. 아셨죠? 자, 좀 쉬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만 한참 걸려.
카톡 안 해서 어떻게 했냐? 근데 요즘은 카톡 많이 안 하고 그거 많이 쓴다며 그 페이스북 메신저. 어? 그다음 뭐 많이 써? 어? 아 인스타 인스타 DM 제일 많이 그것도 많이 쓰더라. 카톡에 열광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외국 나가면 거의 안 써. 당연하지 카톡 우리나라 게 없지. 라인도 우리나라 거지. 네이버 거 아니? 아니야 네이버 거 네이버. 네이버 거. 라인이 오히려 동남아권에는 제일 많이 풀린 것 같아. 동남아권 라인 많이 쓰고 중국 애들은 맨날 그거 쓰잖아. 위챗. 위챗이로 몰라? 중국의 카카오. 위챗. 그 다음에 나는 왓츠업이라는 또 메신저 있어. 왓츠업. 다 모르는구나. 메신저 되게 많아. 미국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제일 많이 써. 미국은. 우리나라 카카오지는 뭐 거기서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페이스북이 제일 많을 것 같아. 선생님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데 내 거는 안 올리는데 메신저 때문에 계정이 있지. 제가 다 있으면 인스타도 있고. 사진 안 올리고 사진 왜 올리니? 근데 지가 밥 먹은 거 왜 올려? 어? 지가 여기 간 걸 왜 올리냐? 그건 별로 아직도 별로. 그리고 그걸 왜 자랑을? 남들이 막 봐줘야 돼? 관종 아니야 관종? 어?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이런 뭐 블로그니 카페 같은 것들은 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걸 정보를 주는 건데 그래서 인스타도 자주는 안 들어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들어가거든 인스타.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물론 뭐 이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근데 골프 때문에 요즘엔 들어갔는데 뭐 정보도 많이 주고 그렇긴 한데 특히 이제 그 인플루언서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 막 광고 찍고 뭐 이런 먹고 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그러니 공부를 하지 돈 벌어서만 해 성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가 어려운 얘기예요. 자 중화점 찾기. 번호를 붙일까? 아까 6번이었냐? 7번. 자, 중화점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는 온도입니다. 온도. 수용액의 온도. 어제 되게 신기한 현상이 있었다. 이 카카오가 마비가 됐잖아. 어? 카카오가 마비가 돼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선생님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이제 중에 라인이지 라인. 라인을 새로 가입하면 이제 자기 주소록 인사해서 뜨잖아. 내 주소록에 뭐 아무 개가 있는데 아무 개가 라인이 없었어. 그러다 라인을 걔가 깔잖아?
그럼 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로 떠. 그렇게 뜨거든. 근데 어제 오늘 진짜 많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라인을 이제 많이 까는 거지. 카카오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어제 계속 라인에서 메시지가 오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만 메시지가 아니라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다. 그래서 어제 많이 깔았어. 라인을. 카카오 그렇다고 또 바로 배신하네. 자, 봐봐. 이제 염산에다가 NaOH를 주입을 하는 거야. 아까 지 적정하듯이. 한 방울, 두 방울 적정을 해. 이제 주입을 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용액의 액성은 얘들아 맨 처음엔 산성이었겠지만 뭐로 바뀔까? 중성으로 바뀔 거고 중성 이용에는 뭐가 되겠어? 염기성이 돼야 되는 거지. 반드시 이런 순서가 돼야지. 산일 시작으로 했을 때 산성, 중성, 염기성. 자, 염기성이면 염기면 염기성, 중성, 산성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성인 지점이야. 여기.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바로 여기 가장 온도가 높을 때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이 구간은 당연히 산성일 것이고 그거는 이 구간은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X축은 이제 NaOH 부피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유는 뭐 어렵지 않아요.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중화 반응이 발열이니까. 발열 반응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내려가는 건 더 이상 중화가 일어나진 않아. 중화점 이후에서는. 알았지? 그런데 이제 NaOH가 집어넣게 되면 그냥 수용액이 식는 거야. 그러니까 더운 물에다 찬물 집어넣으면 온도 내려가듯이 식어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에서의 온도 변화에 대한 중화점은 온도가 최고점일 때. 두 번째. 자, Y축은 전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NaOCP예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알았지? 그러면은 이때 중화점은 어디겠니? 바로 여기가 중화점이다. 여기가 중성이야, 중성. 자, 그러면 이제 여기지, 여기. 여기는 당연히 산성이겠죠. 그 다음에 중화점 이온은 액성이 뭐가 되냐면 염기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전해질이라 그래. 전해질은 뭔지 알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있는 그런 용액, 전류가 통하는 용액을 전해질이라 그래요. 자, 모든 전해질에서는 전류의 세기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이온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대가로가 농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물질의 농도가 아니야. 이온의 농도.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는 건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인 거고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것은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안 나와요. 워낙에 쉬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화 반응이든 이온의 농도는 중화점까지 무조건 감소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증가하죠. 중화점 이후에선. 문제 만들기 나름이지만 어떤 경우든 얘는 적용이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선 세 번째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생성된 물의 몰수. 중화 반응에서 물이 생성되잖아요. 이제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쏘리. 나 저기 한 2, 30분 있다 끝나거든? 그때 다시 전화할게. 아는 동생인데 오늘 만나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나왔네.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Y축은 생성된 물의 몰수야. 알았지? X축은 그럼 이제 NaOH라고 할게. NaOH. 그래프 이렇게 돼요.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럼 중화점이 어딘 줄 알겠다, 그지? 어디가 중화점일까? 여기가 중화점이지. 그럼 물이 뭐 천년 만년 뭐 계속 생기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염산이 일정량이니까 걔가 모두 반응할 때까지만 생기게 돼요. 여기 중화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전에는 산성, 그 이후에는 염기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할만하죠? 네 번째. 네 번째는 수용액상에서 이온 수의 변화. 이온 수. 이온 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간단히 모형으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염산부터 해볼게. 그럼 이제 염산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가하냐면 NaOH를 가한다고. 그러면 이 OH 마이너스랑 H 플러스 얘네들이 서로 반응하겠죠? 그럼 이제 반응했어요. 하나씩. 그럼 뭐가 생성돼? 물이 생성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생성된 물을 쓴 거고요. 나머지 이온을 쓰게 되면 H 플러스에다가 여긴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아직까지는 산성이에요. 여기다 또 NaOC를 또 집어넣어. 그럼 수용의 부피는 그림에서처럼 늘어납니다. NaO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보자. 여기 이제 OH-가 있고 H 플러스가 있거든. 얘들이 하나씩 반응해서 물 분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Na 플러스 CL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중성이네요. 여기까지는 다 산성. 자, 중성 이후에 NaOH를 또 집어넣으면 이제 더 이상 반응할 놈이 없다고. 생성된 물은 그대로 일정량이 생성돼 있고 그 다음에는 Na 플러스 Na 플러스 Na 플러스 CL마 여기 OH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OH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염기성이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생성된 물로 봤을 때 여기 생성된 물로 따지면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그릴 데가 없네. 위에다 좀 그리자. 자, X축이 NaOH의 부피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생성된 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할게. 그리고 여기가 10ml라고 하죠. 얘가 중화점인 건 알겠죠? 그죠? 그러면 10ml 어이? 10ml, 20ml. 2N, 4N, 6N. 간격이 좀 들쑥날쑥하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할게요. 2N, 4N, 6N. 자, 그럼 위에 있는 이온들의 이제 수를 갖다 여기다 옮겨서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거야. 자, 항상 구경권 이온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 HCl의 구경권이 뭐죠? Cl 마이너스. 그럼 Cl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2N으로 시작했다고 하자. 자, 그다음 구경권이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죠? Na 플러스. 그러니까 이 Na 플러스는 중화점에서 Cl 마이너스 같아야 되고 어딜 지나야 되냐면 당연히 20이 된 4인 계속 증가하죠. 이게 Na 플러스. 자, H 플러스. 자, H 플러스 2N이지. 2N에서 쭉 해서 감소해요. 뭐까지?
그러다가 없죠 뭐. 반응이 끝났으니까. 이거 이제 H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알짜 이온이 OH-야. OH-는 중화점까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이야, 0. 그러다가 쭉 증가해서 Na 플러스하고 증가하는 양이 똑같아야죠. 그 이후에서는. 이게 OH-. 자, 그래프 알겠어? 자, 요번에는 전체 이온수 볼게요. 자, 맨 처음에 Cl-하고 H 플러스가 2N씩 있죠. 그럼 몇 N이에요? 4. 자, 중화점이 여기입니다. 몇 N이에요? 몇 N이긴 4N이지. 중화점이 여기잖아. 그러면 Na 플러스 2N하고 Cl-2N이니까 몇 N이 돼야 돼? 4N. 그럼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안 변해. 똑같이 4N이 되는 거야. 자, 그럼 20을 가했을 때 몇 N 되나 보세요. 자, Na 플러스 몇 N? 자, Cl 마이너스 몇 N? OH 마이너스 몇 N? 또한 몇 N이야? 어? 그렇지, 8N. 쭉, 뭐 이렇게 증가하겠죠. 여기가 이제 요 지점이 이제 8N이 될 거예요. 이게 전체 이온 수가 이렇게 돼요.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건 이온수고요. 수용액에선 농도도 봐야 돼. 농도. 알았지? 농도도 봐야 되는데 각각의 이온의 농도와 전체 이온의 농도를 따질게요. 그럼 농도를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부피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전체 부피 0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었을 거야. 맨 처음에 예를 들어 20ml 있었다 할게. 여기가 20ml 이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전체 부피는 여기가 20이야. 그럼 10일 때는 얼마지? 20일 때. 그래서 이게 전체 부피예요. 그럼 Cl-의 농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왜? Cl-의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계속 늘어나니까 농도는 감소해야지. 자, Na 플러스 농도 볼까? Na 플러스 농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자, 2점 30분의 2n. 자, 2점은요? 40분의 4n.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 그렇죠. 그래서 구경꾼이 두 가지인데 구경꾼 이온들의 이온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농도의 관계도 중요해요. Cl-는 감소하고 Na 플러스는 증가합니다. H 플러스는 당연히 증가해야죠. 이제 감소해야죠. H 플러스는. 근데 OH면서 0이었다 증가하는 거야. 알았지? 전체가 중요합니다. 자, 전체 볼게요. 자, 일단은 부피를 이용하면 여기가 20분의 4n이죠? 자, 중화점에서 몇 n이야? 30분의 4n이 되죠? 그럼 일단 감소했네. 그지? 그럼 아까 내가 전류해석에서 얘기했죠? 감소한다고. 자, 그 다음 20ml에서 몇 분의 몇이야 이거는? 40분의 몇 n이에요? 8n이 됩니다. 40분의 8n. 그러면 이 농도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제 농도인데 이 농도가 항상 문제에서 보면 상대값이 나와요. 여기는 NaOH의 부피고.
알겠지? 그러면은 자, 일단 맨 처음하고 20ml 지점에서의 농도 값이 같다고 내가 표시해 놨네. 그지? 여기 봐봐. 20분의 4n이고 40분의 8n이니까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지? 자, 그랬을 때 x는 얼마라고 얘기해야 될까? x는 얼마가 돼야 돼? x 얼마가 되는 거야? 응? 야, 20분의 4n이 2니까 30분의 4n이 얼마일까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어? 비례 관계로 따지면 될 거 아니야. 20분의 4n이 2면 30분의 4n은 얼마겠니? 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4가 돼야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이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이온수가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문제를 내진 않겠죠? 뭐가 주어지겠어? 음, 농도가 주어져. 농도가 주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서 얘를 추리해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쉽겠어, 어렵겠어? 매우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요. 킬로 문제인데 1단원의 킬로보다 2킬로를 더 못 풀어요. 근데 왜 그런지 얘기했지? 1단원은 야, 씨. 중학교 뭐 1, 2학년 때부터 1단원 풀고 앉았으니까. 그래 놓고는 수능에서 결국 못 풀어. 어? 왜 그래? 못 푸는 문제야. 중화 반응은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중화 반응은 또 경험 부족해서 못 풀어요. 선생님도 지금 맨 마지막 단원을 4단원을 했잖아. 그치? 대부분 선생님들이 4단원이 마지막이야. 1단원을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1단원 나중에 했잖아. 근데 4단원 맨 마지막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단원이라 끝을 못 내. 끝을 못 낸다고. 인강을 들어도 1강 듣고 2강 듣다가 그지부지. 학원을 다녀도 1강 듣다가 2강 듣다가 그지부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끝까지는 가는데 선생님 끝을 못 내. 자 12월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내일 모레 12월 마지막 날인데 지금 한 4단원 끝부분에 있으니까 대충 빨리빨리 끝내주고 봐라. 이게 뭐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4단원을 하다 보면 충분히 다시 말해 중화 반응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경험 부족이야. 경험 부족. 그러다 보니까 1단원은 계속 반복을 했잖아. 그러니까 왠지 쉬워 보여.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려고 들이대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 4단원은 경험이 부족해서 못 풀어. 결국 열심히 해봤자 두 문제는 찍어. 이게 결국 여러분 3년 뒤에 수능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응. 2개 틀리면 44. 근데 44를 맞는 순간 2등급이야.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쉬우면 1등 맞으면
1등급 맞으려면 필러 문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춰야 돼. 앞 문제에서 실수로 하나 틀렸다. 여기까지가 1등급이야. 2점짜리. 그럼 이제 45점이 될 1등급이지. 근데 대부분은 44를 많이 맞아요. 그러면 운 좋은 놈이 2개 찍어서 하나 맞추는 거야. 그러면 19개 47점에서 1등급. 근데 이제 우리 이제 1등급이 4%잖아. 근데 1%에서 2% 애들은 풀어요, 실제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풀든가 두 문제를 풀어서 둘 중에 하나 맞추든가 둘 다 맞춰 50점이 되든가. 근데 3%에서 4%, 3에서 4% 들어가는 학생들 있잖아, 대충. 그 학생들은 운이 많이 따라줬어요. 두 문제를 찍었는데 한 문제가 맞았다든가. 알았지? 두 문제를 찍었는데 두 문제 다 맞췄는데 멍청하게 앞에서 틀렸다든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한 3, 4%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18개까지 수능 기준으로 18개까지를 완벽하게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두 번째 목표는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게 두 번째 목표. 여러분은 첫 번째 목표도 도달하기 힘듭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화학을 이제 할 때,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여기서 2학년 때 보니까 2학년 때는 단원별로 나오거든.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기 전까지 뭐 이렇게 전단원에 대한 모의고사 풀 때는 18개가 있다고 하고 풀면 돼. 두 문제 찍으면 돼. 근데 여기서 섣불리 두 문제를 손을 대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직 뭐 고3까지는 멀고 먼 길이기 때문에 이 단원을 좀 익숙하게 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어렵냐면 이런 값들이 나와. 상대값들이. 알았지? 금방도 이렇게 쓸 때는 그래 뭐 20분의 4인 30분의 4인 8인 반이야 라고 얘기해 놓고 농도라고 해놓고 내가 x 하나만 지정했거든. 근데 x가 얼마겠니라는 질문에서 이제 좀 주저거리는 거죠. 그런 게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수 변화 봤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전화들이 많이 오니? 나 8시 반에 끝나는 거 왜 이렇게 알아서. 인기남이에요. 한수의 인싸. 그래서 한수의 인싸라고 또 뭐라 그런다. 내가 인싸하고 싶어 인싸야? 경력을 봐라. 어떻게 인싸를 안 할 수 있겠냐? 맞지? 야, 저 경력에 어떻게 인싸를 안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뭐라 그래?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모든 교과서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알았어요? 모든 교과서는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안 나오는 교과서는 없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돼. 뭐냐면 자료 해석 방법들을 조금 더 익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중화 반응을 풀 수 있어서 중화 반응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았죠? 그렇다고 뭐 굉장히 질질질 끄진 않아요. 다음 시간이면 얼추 이론은 끝날 거예요.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 4단이 끝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 연습하고 뭐 그러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